34번 봅시다. 8월 14일 선명 조명에 비품 60만 원을 매각했다.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받았고 처분된 비품의 장부 금액은 80만 원이었답니다. 장부 금액이라는 거는 취득가액 빼기 감가상각 누계액이다, 그죠? 취득가액은 20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 120만 원이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부 금액 80만 원으로 분석된 거였다. 됐죠? 유형자산의 매각 거래입니다. 워낙 자주 출제되거든요. 뭐 어렵진 않지만 별표 쳐서 잘 연습해 둡시다. 자, 유형자산의 처분 문제 이렇게 진행합시다. 유형자산 처분 손익 먼저 딱 계산해 보고요. 실제 전표 입력 내용이 내가 분석했던 내용과 결과가 일치하는지 이렇게 맞추어 보는 식으로 진행합시다. 자, 유형자산 처분 손익 먼저 계산해 보자. 200만 원 빼기 120만 원, 80만 원짜리 유형자산을 팔았습니다. 돈 얼마 받았습니까? 60만 원 받았습니다. 회사는 20만 원 손해봤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표를 열심히 입력하고 나서 결과값이 유형자산 처분 손실 20만 원 이렇게 나와야 내가 맞게 전표 입력한 거다. 됐죠? 입력해 볼게요. 8월 14일. 자, 자주 출제되니까 우리 순서를 딱 정하기로 했습니다. 1단계 자산이 없어진다, 그지? 대변에 자산의 감소 기록합니다. 계정 과목은 뭐 비품이라는 계정 과목. 비품이라는 계정 과목을 자산의 감소로 적어주고 취득 원가를 적어준다 이겁니다. 200만 원. 그리고 2단계 비품에 대해서는 그에 딸려있는 꼬리표가 있다, 그지? 감가상각 누계, 자산의 차감 항목이다 이겁니다. 자산의 차감 항목이다 보니까 발생할 때 회계 처리가 대변에 됩니다. 지금 부채하고 위치가 똑같다 이겁니다. 대변에 적혀있던 게 없어져야 되니까 차변에 적어줘야 될 겁니다. 2단계는 차변에 그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을 적어주는 것이다. 감가상각 누계액 검색해보면 코드 번호가 여러 개 검색되는데 잘 끌고 와야 되겠다, 그지?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 코드 번호 213번 코드네. 그래서 비품이 코드 번호가 212고 그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은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은 코드 번호가 213번이고 그 바로 다음 번호로 이렇게 딱 코드 번호가 구성되어 있구나라고 확인까지 해보았습니다. 자, 금액은 얼마요? 120만 원 적어준다. 이것이 2단계고요. 3단계는 차변에 받은 돈을 적어줍니다. 얼마 받았습니까? 60만 원 받았고 전부 현금으로 받았답니다. 차변에 현금 60만 원 적어주는 것이 3단계. 마지막 4단계는 상단에 표시되는 대차 차익을 보면서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채워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대차 차익이 마이너스다라는 말은 현재 차변보다 대변이 더 크다라는 의미입니다. 대변이 현재 더 큰 상태니까 차변에다가 무언가를 금액 채워야 되고 차변에 채운다는 말은 수익이 아니고 비용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비용 계정 과목이 와야 되니까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아니고 유형자산 처분 손실 계정 과목이 와야 되고 금액은 20만 원이더라 이겁니다. 우리가 분석했던 결과하고 동일하다, 그죠? 아, 내가 전표 입력을 잘 했구나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마무리합시다. 자,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 20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됐습니다. 35번 봅시다. 8월 15일 사용 중이던 영업용 화물차 차량 운반구다, 그지? 요거를 취득가액은 1,500만 원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500만 원이랍니다. 요거를 광안중고자동차에 1,300만 원에 매각했답니다. 대금은 2개월 후에 받기로 했다. 요것 또한 유형자산의 처분 문제다, 그죠? 우리 조금 전에 연습했던 방식으로 빨리 한번 풀어봅시다. 자, 장부금액 얼마짜리입니까? 1,500만 원 빼기 500만 원, 1,000만 원짜리입니다. 1,000만 원짜리 유형자산을 얼마 주고 팔았다고? 1,300만 원 주고 팔았다고. 그러면 결과값이 플러스 300만 원 나온다, 그죠?
유형자산 처분 이익 300만 원 이렇게 분석이 되는 것이다. 자, 입력합시다. 8월 15일 1단계 대변의 자산의 감소 기록한다. 계정과목 이름은 뭡니까? 차량 운반구지 뭐. 취득 원가를 적어줍니다. 얼마? 1,500만 원. 2단계 그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변에 적어줍니다.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 코드 번호 209번 코드네. 208과 209 이런 식으로 코드 번호가 구성되어 있다. 자, 금액은 얼마? 500만 원. 3단계 받은 돈을 차변에 적어줍니다. 자, 돈을 지금 당장 받은 게 아니고 나중에 받기로 했습니다. 어떤 계정 과목? 미수금 계정 과목 쓰면 될 겁니다. 자, 상품 매출 거래, 즉 회사의 주된 영업 활동으로서 외상으로 받을 돈이 있으면 외상 매출금 계정 과목 쓰지만 요거는 유형자산 매각 거래니까 주된 영업 활동 아니니까 받을 돈이 있을 때 미수금 계정 과목 쓴다 이겁니다. 잘 아시죠? 자, 거래처는 어디요? 광안중고자동차. 얼마 받기로 했습니까? 얼마에 처분했다고? 1,300만 원에. 이거를 적어주는 것이 3단계. 4단계는 마지막 4단계는 대차 차익을 보면서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채우는 거라고 했습니다. 현재 대차 차익이 플러스다 이겁니다. 플러스라는 말은 현재 차변이 대변보다 더 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대변에다가 무언가를 채워야 되는 상황이고 대변에 채운다는 말은 비용이 아니고 수익이다 이겁니다. 수익이니까 유형자산 처분 손실 계정 과목이 아니고 유형자산 처분 이익 계정 과목이고 금액은 300만 원. 우리가 열심히 분석했던 결과하고 똑같다 그죠? 전표 입력을 잘 했구나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다. 자, 대변의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라는 수익을 300만 원 인식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36번 8월 16일 매장 확장에 따라 차인 빌딩과 임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1,2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했다. 우리가 사무실 쓸 건데 우리 회사 건물이 없으니까 남의 건물을 새 들어서 쓰기로 했다 이겁니다. 임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보증금을 주더라 이거지. 1,200만 원 보증금 준다. 대변의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의 감소 기록합니다. 그러나 너무 슬퍼할 필요 없다 그죠? 요 보증금은 나중에 임대차 계약 끝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산에 해당하고 계정 과목 이름은 임차보증금이다. 임차보증금 주었을 때 나중에 누구로부터 돈 다시 돌려받아야 되는지 관리해야 될 거다 그죠? 차인빌딩이라는 거래처를 입력하자. 입력할게요. 8월 16일 대변의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의 감소 1,200만 원. 그러나 슬퍼할 필요 없다. 차변의 자산의 증가 기록한다. 임차보증금이라는 자산의 증가. 거래처는 차인빌딩 됐습니다. 입력 완료. 37번 8월 17일 상품 보관을 위해서 대동건설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창고 건물의 임차 기간이 완료되어서 임차보증금 500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돌려받았다. 이번에는 이제 임대차 계약이 끝나가지고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는 거래다. 그죠? 그러면 차변에 기록되어 있던 임차보증금은 없어질 겁니다. 대변의 자산의 감소로 기록될 거고 차변에 이제 돈 들어옵니다. 돈 뭘로? 보통예금으로 들어왔다. 차변의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의 증가. 입력해 봅시다. 8월 17일 대변의 임차보증금이라는 자산의 감소. 이번에는 거래처가 대동건설이다. 그지? 금액 500만 원. 돈이 보통예금으로 들어온답니다. 이렇게 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